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, 억지로 이제 루틴처럼 만들어서 꾸준히 해왔던 게 있어요. 책에서도 약간 부동산부터 투자를 해라 네.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은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문제가 이 뭐 월급도 적고 네. 그것도 그런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. 사실 또 그쵸. 월급 같은 경우에 또 뭐 외벌이도 하시고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외벌이하고 또 애 키우고 하다 보면 나가는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모은 돈도 없고 월급이 적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. 일단 시작할 수가 없죠. 시작할 수 없어요. 당연히 돈을 모아야겠죠. 네. 아니면 월급의 뭐 수익을 늘리시던가. 그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, 또 그 과정 하면서 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게 이제 바로 제가 책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이 간절함과 투자 마인드를 갖추는 거거든요. 보통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간절함을 가졌다가 이제 좀 있으면 막 희미해져요. 이렇게 사그라들죠. 네네. 이렇게 의욕이 있다가도 없어지고.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투자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저는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. 더 절박하게. 그래서 왜냐면은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게 하다가 좀 막히거나 힘들면은 그냥 덜 부자 되고 말지. 뭐 적당히 살지.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놔놓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자본주의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제 머릿속에 그냥 박아 놓으면은 이 우리 사회 구조상 내가 투자 안 하면 앞으로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소름이 돋으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아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.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일단 모은 돈이 없고 월급이 적은 분들은 당연히 돈을 모으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투자 마인드 확실히 갖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어떻게든 돈을 모으긴 모아야 된다. 근데 또 책에서 종잣돈은 1년 이상 모으지 말라.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일단 제가 기간을 좀 중요시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게 마냥 종잣돈을 모으다 보면은 1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게 결국 종잣돈이 아니라 저축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습관처럼 저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했던 목표나 이런 게 좀 희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동안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또 종잣돈이라는 게 그냥 돈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돈이랑 이제 내 공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치열하게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기간을 너무 길지 않게.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하면은 결국 모을 수 있는 게 좀 뻔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약간 소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, 그죠? 그래서 사실 각각 소득도 다르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다르기 때문에 1년 동안 모았을 때 본인이 얼마가 모여있을지는 사실 각자 계산을 해봐야 돼요. 그리고 1년 동안에 모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직장인 연봉이 한 4천만 원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모아서 한 50%를 모은다고 하면 1년 동안 2천만 원이 되겠죠. 근데 2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뭐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그 이상 언제까지 돈을 마냥 모으는 것보다는 딱 정해진 돈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고,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투자라는 게 어떤 제한을 딱 걸어놓고 나는 1년 뒤에 2천만 원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하면 그 돈으로 더 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을 수 있고 더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뭐 돈이 조금 모인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지방 쪽에서도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있고, 결과적으로는 자기 여건에 맞춰서 투자 대상을 물색을 하면 충분히 뭐 투자할 만한 데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
알겠습니다. 그리고 책에서 이 소비를 통제하기보다는 무력을 목표와 활력소로 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. 그렇다면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? 이게 이제 뭐 종잣돈을 모으자 뭐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제 약간 위축이 되죠. 이제 뭔가 쓰는 걸 줄이고 맞아요. 네.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억제하고 이런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기분이 안 좋아진다던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내가 평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타고 싶었던 차, 약간 내가 비싸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만한 차를 골라서 그걸 사진으로 뽑았어요. 그래서 방에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나이를 적었어요. 이걸 사야 될 나이. 이때까지는 꼭 산다. 네, 그래서 그걸 딱 그냥 붙여놨어요.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무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활력소로 이용하려고 한 거죠. 그렇게 붙여놓고 보면서 그냥 그 약간 동기부여도 하고 뭐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한 거고,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,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하신 분들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막 소비를 억제하고 막 어떻게든 안 쓰고 그런 것보다도 더 벌 생각을 한다든지. 그렇죠. 예. 저도 진짜 에너지가 되게 많지 않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뭔가 그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는 이 에너지를 좀 더 버는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걸 아까 1년으로 정한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내가 벌 수 있는데 에너지를 내가 얼마 없는 에너지를 거기다 쓴다.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. 그게 다 붙여놓으면 사실 없었던 에너지가 생기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이제 보면은 확실히 생기죠. 예.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도 병행하신다고 들었어요. 예. 이거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이거는 시작한 지는 벌써 한 3, 4년 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때 솔직히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어요. 솔직하시네요. 네. 미국 주식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. 있어 보이죠. 있어 보이고. 네.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. 맞아요. 나도 그거 한다. 얘기할 수 있고.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관련 책들도 보고 하니까 확실히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인 게 사실이고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되면 그걸 이끌어갈 확률도 가장 높다. 하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계속 미국 주식을 해온 이유도 있고요. 또 괜찮았던 게, 환율이 변동이 되잖아요. 그래서 환율로 우리나라의 뭔가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 효과도 좀 컸던 것 같고.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의 개념으로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황금성이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부동산 쪽에서 뭐 잠깐 급한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갑자기 이제 빼줘야 되는 경우 잠깐 그걸 빼서 하고 해결이 되면 다시 넣고. 그러니까 결국은 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마중물 용도로 좀 가지고 있어야 훨씬 안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용도 겸으로도 이제 미국 주식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약간 좀 했지요. 우리나라의 뭔가 경제 위기라든지 사실 이 자산 가격 하락하는 사이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달러 가치가 좀 강세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. 어떤 위기가 있어도 이제 결국 달러는 그렇죠. 좋아지는 거니까.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사실 또 그렇거든요.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만 보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분산 투자 관점에서 약간 좀 반대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또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정말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고 하면은 부자 되기 위해서는 당장 이거 그만해야 된다. 뭐 내지는 목숨 걸고 이러한 습관을 지켜야 된다.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50억의 자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좀 목숨 걸고 지킨 나만의 루틴이라든지 뭐 습관 그런 게 있을까요? 일단 있긴 있는데요. 일단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부자 되려면 뭐 이렇게 하세요. 부자 되는 습관 이런 게 인기가 많잖아요. 근데 그런 이유가
저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다고 봐요. 왜냐면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재테크를 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은 뭔가 안 하면 불안해지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뭔가 습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일단 직접적으로 투자랑 연관된 습관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 부동산 공부라는 게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. 그래서 억지로 이제 루틴처럼 만들어서 꾸준히 해왔던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주 전국의 주요 지역의 대표 아파트를 정해서 그걸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으로 확인하고 엑셀에 정리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매주 더 간단한 걸로는 매주 이제 KB 부동산에서 시세가 나오잖아요. 전국 시세가 나오는데 그걸 그냥 한번 확인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것도 힘들면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국토부에서 미분양이나 아니면은 인허가량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. 그런 거를 꾸준히 본다던가 이런 약간 간단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꾸준하게 하면은 이게 쉽진 않아요.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,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확인할 맛이 안 나요. 보기 싫죠. 네, 흥이 떨어져요. 근데 그래도 제가 나름 몇 가지만 정한 루틴이니까 계속 지키려고 해오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투자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이 멘탈을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이게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외롭고 또 이 멘탈을 흔들리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뭐 하는 것 중에 뭐 2년째 지금 새벽 기상을 하고 있어요. 새벽 기상이요? 일어나서 그냥 감사 일기 같은 거 한 줄 그냥 쓰고 뭔가 이런 일종의 자기 개발이죠. 근데 이런 게 약간 정신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몇 가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이런 습관이나 자기 개발에 노예가 되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보다 결국 부자가 되려고 이런 하는 게 목표잖아요.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하는 자기 개발이 그냥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자기 개발의 노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? 뭔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뭘 안 하면은 불안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체크할 만한 일들을 막 만들게 돼요. 그러니까 뭐 하루에 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책을 뭐 몇 쪽 읽고 이런 뭔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좀 약간 순서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기 만족만 위한 일들도 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확인하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. 이해가 잘 됐습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가수 김종국님의 유튜브를 봤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몸을 만들고 싶으면 당장 이번 여름 뭐 아니면 내년 여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 3, 4년 뒤를 목표로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야 이제 정말 건강하면서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이 보통 몸 만들기를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게 단기간에 큰 변화를 원하고 하다가 이 변화가 잘 눈에 안 띄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투자에서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당장 1, 2년 안에 뭐 부자가 되려는 목표, 부자가 되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. 적어도 한 5년, 10년 뒤에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겠죠. 네. 그러니까 이 시장에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결국 탄탄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요즘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에 투자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다들 우리 부자 마인드를, 투자 마인드를 잘 장착해서 성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투자하셨을 때가 2013년. 네. 그때도 사실 분위기 별로 안 좋았죠. 안 좋았죠. 그렇죠. 네. 지금이랑 어떻게 본다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또 이제 하나하나 투자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한 8년. 그래서 8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. 아니죠. 그렇죠. 차근차근 그렇게 코스를 밟아봐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또 저자님처럼 그렇게 큰 자산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강조하신 부분 잘 새겨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
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부자각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